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소식, 긴급한 소식 또는 필수 소식, 공지에 맞먹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자, 항소심 재판부가 꾸려졌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이 소식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중간쯤에 그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그 부분 잘 이해해 두시고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알게 되거나 모르게 되면 또 오해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우선 이 항소심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자, 부장판사 3명인데요. 이 3명이 심리하는 게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1심은 1명이 심리하니까 누구든지 뭐 판사나 이런 판사가 이렇게 뭐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불완전하면 그건 굉장히 그건 이제 불리하고 손해인데 항소심은 3명이 심리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소심 부장판사 3명인데요. 자, 이 이름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자, 이렇게 판사 3명입니다.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기사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사는 링크는 걸지는 않겠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절반은 이제 항소심에 관한 기사인데 뒷부분은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링크 걸지 않는다는 거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판사 3명이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대등재판부라고 하네요. 대등재판부. 그러니까 대등재판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 3명 판사가 대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한 판사 3명이니까요.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이제 전부 다 부장판사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법조 경력이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급도 부장판사고 법조 경력도 이렇게 이제 이 유사하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또 유리할까요? 또 어떤 면에서 좋다고 볼까요? 또 어떤 면에서 균형 잡혀 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항소심 2심은 이제 이 3명이 심리를 하는데 이 판사 3명이 예를 들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고 어떤 사람은 중간층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위직 어떤 사람은 또 일반 이렇게 되면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되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심리하고 결정하면 그렇게 이제 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는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그거를 좀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이 사회 형편이고 또 세상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등재판부 3명이 대등하게 이렇게 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니까 이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3명의 결정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 쏠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균형 잡힌 생각들을 가진다라는 거죠. 저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나는 반대로 해야지. 또는 저 판사 결정을 내가 따라가지 이런 것 없이 대등하게 이 균형 잡힌 이런 심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등재판부 구성은 이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자체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의 개선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대등재판부가 아닐 경우에는 뭐 사실상 혼자 하나 뭐 3명이 하나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1심 판사를 좀 잘못 만나지 않았나. 또 1심 판사가 1명인데 그 1명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3명의
대등 재판부로 인해서 아마 1심과 같은 이런 불합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판 기일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항소심에서 대등재판부 3명, 김지선, 소병진, 김용준 이 3명 재판부가 결정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공판 기일은 이제 또 재판부가 결정됐으니까 이 3분 판사분들이 이 재판 기일을 2심 기일, 항소심 기일을 정해서 진행해 나가겠죠.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2심 재판부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재판부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또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말, 거친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끝나고 나서야 뭐 사람의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첫 단추를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친 말이나 또는 자극적인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좀 매너 있게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너를 갖추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매너를 갖춰서 표현하면 이건 건전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옳은 말도 매너를 갖추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말, 불건전한 말이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매너 갖춰서 표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되죠. 드리죠. 뭐 예를 들어서 2심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뭐 괜찮죠.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심 판사부 그러면서 뭐 거친 말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 3분 부장판사 대등 재판부로 결정되었다는 이 중심 내용 복귀해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